저 여자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어.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.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라도 하듯 늘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흉봤다. 그날도 며느리는 우연히 듣고 말았다. 아휴, 며느리가 밥도 못하고 우리 아들을 고생만 시키는 거 있지. 내가 아니면 이 집은 굴러가지도 않아.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.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는 집에 들어와 밥을 지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뜨더니 또 내뱉었다. 이게 밥이야? 왜 이렇게 질어? 너희 친정은 다 이래?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을까? 정말 며느리가 못해서였을까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? 며느리는 울면서도 반찬을 만들었다. 한 번은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시어머니 먼저 챙겼다.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불평뿐이었다.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속삭였다. 너도 이제 그만해.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. 그런데 이상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를 챙겼다. 도대체 왜? 며느리는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? 뭐가 그녀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? 사실 며느리에겐 누구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다.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시어머니가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. 내가 병이 있거든. 앞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겠니? 그게 싫으면 우리 아들이라도 놓아줘. 그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어머님은 제가 지켜드릴게요. 남편도 모르는 약속. 며느리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끝내 떠날 수 없었다.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깊어졌다. 그래서 늘 예민했고 짜증을 냈다. 모두가 며느리를 탓할 때 사실은 아픈 몸이 원인이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며느리는 혼자 감당해야 했다. 나만이라도 지켜드려야지.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? 왜 미워하는 척만 했을까? 시어머니는 사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. 그래서 며느리를 일부러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다.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가 꿋꿋하게 살아야 하니까.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며느리를 나무랐다. 집 안에서도 혹독하게 굴었다. 하지만 밤마다 혼자 방에 들어와선 며느리 몰래 일기를 썼다.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. 고맙다. 내가 널 이렇게밖에 사랑할 줄 몰라서 미안하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.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. 마지막으로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.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.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. 며칠 뒤 장례를 치른 후 며느리는 집 정리를 하다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. 거기엔 수십 장의 글이 적혀 있었다. 내 며느리, 내 딸보다 더 고마운 사람. 내가 하늘 가면 꼭 알아주길 바란다. 나는 널 사랑했다. 반전의 순간. 며느리는 노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. 왜 살아 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시지 않았나요? 몇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느리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다.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모두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. 집도 땅도 통장도. 남편도 깜짝 놀라며 말했다. 어머니가 다 당신한테 남기셨네. 결국 당신을 믿고 있었던 거야.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. 어머님, 이제 알겠어요. 그동안 왜 그렇게 하셨는지. 이제야 알겠어요.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오해로 가득 차도 떠난 뒤엔 진심만 남는다.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 같던 나날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. 그 여자. 제목 그 여자. 추천 낭독자 여자 40-50대 깊고 따뜻한 중저음. 예상 재생시간 10-12분. BGM 피아노 선율 감정선 따라 변주. 한숨을 쉬며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어.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. 마치 칼날 같았죠. 동네 사람들에게, 이웃집 아주머니에게, 슈퍼 주인에게, 심지어 우체부 아저씨한테까지 늘 며느리 흉을 봤습니다. 그날도요. 며느리는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. 골목 무퉁이에서. 아휴, 며느리가 밥도 못하고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 거 있지. 내가 아니면 이 집은 굴러가지도 않아.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
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. 숨도 못 쉬고 발도 못 대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. 혹시 들어보셨나요? 그런 말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을. 그것도 사랑해야 할 사람이.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데.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아닌데.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.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밥을 지었어요. 손이 떨렸지만 밥을 지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뜨더니 또 내뱉었습니다. 이게 밥이야? 왜 이렇게 질어? 너희 친정은 다 이래? 다음 날도 그랬어요. 국이 짜. 반찬이 싱거워. 방 청소는 했어? 안 했어? 빨래 냄새 나는데? 며느리가 뭘 해도 잘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을까? 정말 며느리가 못해서였을까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? 며느리는요. 울면서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.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시어머니 먼저 챙겼어요. 따뜻한 물 한 컵, 발 담글 물, 체온계, 약.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불평뿐이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어요. 너도 이제 그만해. 왜 그렇게까지 해?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뭐 해준 거 있어? 근데 이상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를 챙겼어요. 도대체 왜? 뭐가 그녀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요? 돈? 아니었어요. 의무감? 그것만도 아니었어요. 그럼 뭐였을까요? 사실 며느리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.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어요. 둘이서만, 남편도 모르게. 그리고 말했습니다. 나 병이 있거든. 앞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겠니? 그게 싫으면 우리 아들이라도 놓아줘. 그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을 봤어요. 그 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외로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. 며느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어머님은 제가 지켜드릴게요. 남편도 모르는 약속. 며느리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끝내 떠날 수 없었습니다. 시간이 흘러요. 시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. 그래서 늘 예민했고 짜증을 냈습니다. 밤마다 통증에 시달렸고 약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었고 내일이 올지 두려웠습니다. 모두가 며느리를 탓할 때 사실은 아픈 몸이 원인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며느리는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. 나만이라도 지켜드려야지. 그런데요. 왜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? 왜 미워하는 척만 했을까요? 이유가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는요.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며느리를 일부러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.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가 꿋꿋하게 살아야 하니까.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며느리를 나무랐어요. 집 안에서도 혹독하게 굴었습니다. 하지만 밤마다 혼자 방에 들어와선 며느리 몰래 일기를 썼습니다.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. 고맙다. 내가 널 이렇게밖에 사랑할 줄 몰라서 미안하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.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. 마지막으로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.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. 며칠 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는 집 정리를 하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어요.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거기엔 수십 장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. 내 며느리, 내 딸보다 더 고마운 사람, 내가 하늘 가면 꼭 알아주길 바란다. 나는 널 사랑했다. 며느리는 노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. 왜 살아 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시지 않았나요?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. 시어머니가 쓴 글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몇 달 후
변호사 사무실에서 며느리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모두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. 집도, 땅도, 통장도. 남편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가 다 당신한테 남기셨네. 결국 당신을 믿고 있었던 거야.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사진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이제 알겠어요. 그동안 왜 그렇게 하셨는지. 이제야 알겠어요. 사람은요, 살아있을 때는 오해로 가득 차도 떠난 뒤엔 진심만 남습니다.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 같던 나날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. 당신 곁에 있는 사람,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. 혹시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?